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SEC가 법원에 주요 서면 의견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SEC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SEC가 법원에 주요 서면 의견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달라.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리플의 대응. 세 번째로 리플의 상승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SEC 위원장 새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의 현재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SEC가 법원의 주요 서면 의견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SEC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심 판결이 나고 난 후에 항소를 한 해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60대 40으로 나왔습니다. 항소를 하자 60, 항소를 하지 말자 40.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암호화폐 관련해서 소송과 항소를 지휘하던 이 국장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한 2시간 후에 이게 바로 항소로 이어졌거든요. 자, 이 사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1심 판결 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이 국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이제까지 암호화폐 관련해서 소송과 항소를 진행하고 지휘를 했던 이 국장이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소라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준비가 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서 한 번도 항소 이 부분을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면 마감일을 이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 이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겁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지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밀려날 것이다. 이것은 거의 현재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SEC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SEC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SEC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소송과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항소를 해야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이렇게 남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내부 총질도 시작되고 있으면서 게리 겐슬러까지 이제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항소라는 부분 결코 SEC에게 유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 이 항소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아스 워런 상원 의원의 맞선 암호화폐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리플 공동 창업자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건 뭐 중구난방, 뭐 중심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플은 암호화폐 반대론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측을 후원했으며 갈링하우스는 공화당 중심의 상원 의원을 만들기 위해 슈퍼팩에 5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펼치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당을 떠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긍정적인 사람들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도 완전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각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트럼프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플에게 불리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트럼프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트럼프와 해리스에게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양다리 전법을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양다리 전법. 자, 정치적으로 이제는 리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김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리플에게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상하원 의원 모두 다 리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리플에게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 리플 CEO가 지금 XRP ETF는 승인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6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C 항소 현지 법률 전문가가 70% 승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C 내부적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이 승리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출시입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관련해서 암호화폐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죠.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한다고 하죠. 0.01달러를 기준으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승인만 나왔습니다. 승인만 나왔고 모든 것을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리플의 가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자, 2025년에는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XRP를 사용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데 ISO 국제표준기구죠. 국제표준기구를 안고 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에는
분명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릭스에서 XRP를 채택할 것이다. 이 부분이죠. 지금 10월 24일까지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채택이란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는 분명히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브릭스 페이도 지금 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내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내에는 XRP를 채택을 하고 본격적으로 브릭스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유통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ETF 승인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고 SEC 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앞서 봤던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이 5가지 이유들을 모두 봤을 때 수면 위로 다 올라와 있고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 항소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한번 다운된 상태예요. 마이너스 9%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을 살짝 높이는 듯 하다가 이내 조정을 줬거든요. 이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전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리플 XRP를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단가를 낮출 기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비트코인 반감기 분명히 2020년도와 같은 2024년도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을 대체할 2명의 후보자를 검토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트럼프나 해리스나 모두 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암호화폐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모든 조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 물량 모으기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가장 큰 와일드 카드는 브릭스 국가가 유동성 및 지불 솔루션으로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XRP 성장은 하늘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겁니다. 뭐 ETF 이것보다도 더 큰 거죠. 왜? 전 세계 GDP의 40% 정도를 이 브릭스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브릭스 페이도 발행이 됐지만 과연 얼마나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용이 정말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결제 시스템을 XRP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달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리플, XRP를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야, 브릭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사용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결제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RP를 사용하겠죠. 이 앞에 350만 XRP를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단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결제 시스템 상에서 결제되는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이런 리플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재선 시 SEC 위원장 크립토맘인 피어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SEC에 지금 현재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규제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자,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SEC 위원장이 이제까지 보이던 행보를 180도 바꾼다고 하면 우리 리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자, 꼭 물량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9% 하락한 이후에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주고 한번 점핑을 시키고 또 여기서 한번 눌러주지만 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핑 시키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이 장대 음봉의 시가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때가 바로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신문의 심리선, 이 기준선 위쪽으로 심리선이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 기준선과 거의 붙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본격적으로 고래들이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가장 매수에 적기고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신문에 개인 채널이 드디어 991명이 됐습니다. 자, 제가 1000명이 되면 여러분에게 빅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24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게 정가로 18,900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명 이벤트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10권, 100권? 아니요. 10권, 100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1000권을 준비했어요. 자, 1000명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지영 지어서 조금만 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에 1000권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여기에 책 이벤트 신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링크만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보내기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빅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을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휴대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내기만 클릭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행남 신문이었습니다.